여러분 지금 결산 마감까지 며칠 남지 않았죠? 이미 마감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한창 지금 결산 마감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산 마감하실 때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예, 회계를 맡기고 있던 직접 회계를 입력하시든 상관없이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시작합니다. 우선 결산하실 때 첨부 서류 먼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로는 세입 세출 결산서부터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재산 수입 명세서하고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감사보고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코드, 2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들어가고 3번 코드, 그러니까 이제 공단 로그인 하실 때 3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12번, 15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외에도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일단 첨부 서류 중에 대부분은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제가 또 띄워드릴게요. 대부분 보슬람부터 기본적인 거는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이제 직접 첨부해서 올릴만한 것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결의서 제대로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시스템에 이제 조작을 해서 입력만 제대로 해주시면 다 같이 한 번에 결산 보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12번의 감사보고서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회계 감사가 지금 한창 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회계 감사를 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기관 내에서 감사하기보다는 시청에서 아니면 군청에서 우리 감사관들이 계시면서 자료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감사가 되고 있는데 이 감사보고서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돼요. 그리고 우리 기관이 회계를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감사할 때, 이제 실제 결산할 때 큰 도움이 되냐면, 가령 이번 연도 2020년도에 작년에 우리가 운영 충당금이라든지 환경개선 준비금 같은 기관에서 길게 준비해야 되는 항목을 적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대출을 길게 받아서 장기적인 차입금을 이제 빌려온다든지 그걸 이제 금융기관에서 빌리든 아니면 개인한테 빌리든 다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회의록도 없고 시군구에 보고한 사항들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실제 감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산 때만큼은 이 회계에 대한 이 회의록이 제대로 있는지 부분들을 분명히 살펴보시고 결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의록 또한 제대로 이제 하시면 좋고요.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 내부에 감사가 있는 경우는 잘 없죠.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면 사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있으셔서 내부 감사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기 때문에 따로 내부 감사하기도 사실 부담스럽고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 기본 서류 자체 감사 보고를 하는 이 기본 서류가 저는 이렇게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회계를 하면서 실수한 게 있다면 그 이전에 이제 2020년도가 아니라 19년도, 18년도에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회계 감사를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증거로 남겨둬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가령 원래 운영 충당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을 할 때 운영위원회 보고하고 시군구 보고하고 적립을 해야 되는데 사전 보고를 하고 우리가 그런 사전 보고를 19년도에 안 했어요. 20년도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첨부를 해두면 이게 이제 실질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소급 적용해서 원래 이제 행정 처분까지 갈 만한 거를 시정 명령으로 끝난다든지 조금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번 코드, 2번 코드만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저는 3번 코드도 웬만하면 그냥 우리 장기관 기관이라면 우리 회계를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고서 좀 자체 감사를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것만 딱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불구하고
불구하고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불구하고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자체감사 보고서는 많은 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기관에서는 이제 그 예산 대비 집행을 하고 그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영수증을 항상 모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러면 물건을 산 그 부분을 예산에 맞춰서 하실 테고, 그리고 그 구입을 하신 영수증을 준비해 놓으실 텐데, 막상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해보니까 영수증이 한 15개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몇 월 며칠에 증빙을 실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빙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수증을 재발급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감사보고서는 불구하고란 말을 쓰면 좋습니다. 뭐 가령 아까 운영충당 환경개선 준비금 이런 그 사전보고 자료를 보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걸 해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 해제할 수는 없으니 다시 지금 보고해서 이 시군구의 허락을 다시 한번 득해봐야 한다. 뭐 이런 형식으로 감사보고서를 짧게라도 적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회계를 보신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결산할 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자체 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회계 자료를 도장도 다 찍어 놓으셨죠. 결제라인도 찍어 놓으실 때 꼭 좀 이렇게 접어 놓으세요. 우리가 운영 규정할 때도 이렇게 접어 놔서 우리가 읽었다는 걸 좀 표시를 하잖아요. 똑같이 회계 장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제 프린트를 해 놓으실 때 우리가 실제 읽었다는 표시로 접어 놓으세요. 우리 책 읽으면 다 읽어봤다고 적어 놓잖아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산 과정 말씀드릴 때 첨부해가지고 보내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이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 설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할 때 마음가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과정의 마음가짐을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결산이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법들, 뭐 예를 들어 뭐 인건비 지급 수준이라든지 이런 지침들을 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장교양 급여 수입 실제 공단에 들어오는 거 뭐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딱딱 맞춰가지고 회계가 처리가 되는지,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회계를 하실 때. 그래서 하다 보면은 반려가 날 수 있어요. 반려. 예, 그러니까 시군구에다 보고를 해도 우리 관할 시청, 관할 구청에서는 이게 잘못됐어요, 저게 잘못됐어요 라고 반려를 할 수가 있어요, 결산을. 그러니까 일단 저는 좀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셔라. 결산을 하실 때는 반려는 뭐 수시로 있는 일이다. 막 한 번에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좋죠. 뭐 물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전문가예요, 회계 전문가라서 이거를 한 번, 두 번 만에, 뭐 반려가 나도 한 번 만에 그냥 마무리 지을 수 있어. 뭐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마음이 안 그런데, 이게 어떡하지? 만약에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반려나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실제 이제 이 회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기관에서는 전문가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틀리면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거다. 그러면 그거 틀리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뭘 가지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계셔야겠죠. 여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산 같은 경우에는 결산 플로우가 결산 플로우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작년 결산을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3월달 말까지 이렇게 이제 결산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일찍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결산 마감을 하셔서 반려가 나더라도 빠르게 확인 좀 해달라 라고 전화 통화하셔서 문제 있는 부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 담당자한테, 우리 그 조무관님한테 전화를 하시면 그걸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래서 반려는 무서워하지 말고 그에 따른 마음가짐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여러 번 고치더라도 맞춰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보면 일단은 결산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결산을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들어가면, 제가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세입세출 결산서를 들어갑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들어가면 그 예산 결산 증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보시면 급여 예산 결산 증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의서를 제대로 입력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통장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그 금액을 제대로 입력했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입력하셨다, 결의서를 제대로 입력하셨다라고 하면 여기 적혀 있는 것도 보조금이든 후원금이든 뭐 저기 시설부담이든 뭐 사업소득이든 할 거 없이 이제 금액이 찍힙니다. 예산도 찍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입력한 결산도 찍힙니다. 그때 이제 증감이 나와요. 증감, 이 밑에 있는 증감.
이 증감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결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우리가 예산 대비 집행을 하고 있고 이미 2020년도는 지났어요. 시간이. 그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따로 추경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승인이 나지도 않고요. 원래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했어야죠. 미리. 근데 이게 이제 예상치 않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날 수 있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추경을 해놨는데 완벽하게 못해서 그래서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추경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실제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난 부분을 비슷한 내용으로 조정을 조금 다른 계정으로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 마이너스가 안 나가게끔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대비 집행 때문에 그래요. 예산 대비 집행 때문에 세입 세출 결산서에 마이너스가 뜨지 않게끔 조정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같은 경우에는 급여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급여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통장 기준으로 급여가 업로드 될 때 실제 우리가 회계에 입력한 거하고 이 급여 대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급여 대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맞추려면은 사실은 매월의 4대 보험을 계산해서 급여 대장을 만드셔야지만 완벽하게 맞춰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회계에 입력한 거랑 이 급여 대장 업로드한 거랑 다를 수 있냐면 급여 대장을 우리가 만들 때 시스템을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엑셀 쓰기도 하고, 뭐, 저희는 뭐 국케어 쓰기도 하고, 뭐, 이지케어 쓰기도 하고, 케어포 쓰기도 하고, 뭐 되게 많아요, 시스템이. 시스템으로 급여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4대 보험을 미리 뗍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매월 4대 보험 얼마 나간다를 이렇게 지정하지 않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4대 보험을 떼다 보니까, 원래 내가 신고했던 금액만 이렇게 나가는, 그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예를 들어 한 분이 월급이 180만원으로 신고를 해서 185만원으로 근데 실제 월급은 200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매월 이제 주다 보니까 200만원의 월급을 주다 보면 과세가 그러면 4대 보험이 더 잡힐 거 아니에요, 급여 대장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185만원에 대한 4대 보험을 뗐던 그 금액하고는 4대 보험 금액과 실질적으로 지급한 실질 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걸 주무관님들이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게 다르냐? 그러면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 이게 다른 게요, 주무관님. 저희가 급여대장 업로드 한 거랑 그 다음에 이쪽 실제로 저희가 실제 쓴 거하고 다른 게 나중에 정산이 되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한 게 이 금액이고 급여대장 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미리 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무관님 둘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고 반려가 난 다음에 그러면은 4대 보험도 실제 쓴 대로 맞추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군구에서 만약에 맞추라고 하면 급여대장 업로드가 아니라 저 일일이 다 써가지고 4대 보험을 다 확인한 다음에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사실 드물긴 한데요.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세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회계 입력을 그러니까 실제 지급한 급여 4대 보험하고 급여 대장상 시스템으로 활용한 급여 대장상 어떤 시스템을 쓰시든 엑셀을 쓰시든 자동 시스템을 통한 급여 대장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자료로 올려드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장기환 급여 수입이나 가상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랑 이쪽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공단이랑 우리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결산할 때 꼭 맞춰주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반려가 또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주시는데요. 주의할 점, 좀 어떤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건비 지급 수준 이런 부분들 맞추실 때, 사실, 이 분모에서, 장기화 급여 수입에서,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 그리고 이제 뭐, 목욕, 그 다음에 송영 금액이 빠지고요. 그 요양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빠지는 금액을 장기환급여 수입으로 입력하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돼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 이거는 잡수입으로 잡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루빨리 어떤 정확한 계정이 나오기를 좀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분리를 해주시면 실제 내가 받았던 장기환급여 수입 그렇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예외 금액, 가산금 금액까지 딱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좀 맞춰주시고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맞춰주시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못 받은 미수금이 있다든지 이러면 본인 부담 수납대장에서 꼭 적어주세요. 미수금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받는 어떤 강압적인 방법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받으셔야지 우리가 오해를 덜 살고요.
적어도 기록에다 남겨두셔야지 이 부분을 우리가 증빙할 수 있죠. 우리가 본인보다 깎아준 게 아니고 못 받은 거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서 결산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결산하실 때 인건비 지급 수준 퍼센트 꼭 확인하세요. 저희 뭐 시스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퍼센트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퍼센트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공단에 등록하신 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등록을 하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지급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 맞추는 게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강조를 드렸고 초에도 1월에도 빨리 맞추셔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인건비 지급 수준 맞추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내용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손댈 건 없고 인건비 지급 수준 못 맞췄다 맞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년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생각을 하셔라. 왜냐면 인건비 지급 수준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금 뺀다든지 뭐 직접 보조비를 뺀다든지 잉여금템을 뭐 뺀다고 하면 뭐 대출도 그래요. 잉여금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 수준이 맞춰진 상태에서 뭔가의 운영비를 사용한다. 특히 1번 코드, 2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 충당금, 환경개선 준비금, 적립금이 적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맞아야 되니까 뭐 얼마인지 정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플로우는 저희가 2탄에서 가이드 영상으로 뭐 천천히 이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필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하자면 일단은 당연히 결의서가 제대로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고 결산을 들어간 거예요.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입력됐다고 하고 뭐 1월 관연도 지출, 관연도 수입까지 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다? 이제 기본적인 서류들 있죠. 뭐 회의라든지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자체 감사 보고를 통해서 혹시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다. 기본적인 거. 그리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감사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운영위원회 보고, 그리고 결산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운영위원회 보고를 일단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놓고 결산서를 확인하는데, 결산서를 확인할 때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뜨지 않게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대장 업로드를 하는데, 급여대장 업로드를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하고 급여하고 같지 않을 수가 있다. 왜? 급여대장은 미리 사대보험을 떼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회의가 마무리 다 되고 1번, 2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라든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해서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가지 첨부 서류들을 다 포함해서 대부분 시스템에 있다. 시스템에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보고를 한다. 여기서 마인드가 중요한 점은 어떤 거다? 마인드는 반려를 무서워하지 마라 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